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오랜만에 성재기 대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성재기 대표에 대한 이야기는 내가 이때까지 어반님 유튜브 한 두어 번 정도 했을 거야. 그래서 잊혀질만 할 때쯤이면 제가 한 번씩 이야기를 하거든. 그냥 내 마음이 조금 안타까워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오늘은 이제 지금이 2023년이잖아요. 성재기 대표가 불의의 사고로 그렇게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게 2013년이거든. 그래서 10년 전의 육정구와 지금의 육정구는 뭐가 다를까라는 그런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10년 전에는 이 육정구라는 마크가 없었어. 2013년도에는. 이 마크는 정확히 말하자면 메갈리아 때 생기게 됐고, 그게 2015년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대한민국 빠미의 최전성기가 이제 그때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전에는 약간 좀 이제 진짜 요즘 말은 뭐라고 해. 남녀 갈등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는 인터넷 찐따들이나 하는 거예요. 약간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지금은 다들 흐린 눈하고 모른 척 하는 느낌인데 2006년엔 진짜 그런 느낌이었어. 2006년 6년 때만 해도 그때가 어떻게 보면 스타벅스 된장녀 사건으로 따지고 보면 남녀 갈등의 최초의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때만 해도 진짜로 아웃사이더들끼리 싸우는 느낌이었거든. 나는 별로 관심도 없었단 말이야. 근데 지들끼리 엄청 싸우고 있더라고. 야! 무슨 커피가 여기 그렇게 비싸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걸로 겁나 싸우고 있었는데 이게 그 뒤로 점점 심화되기 시작했어. 여초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여자들 카페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그 폐악질이 점점 강해지다가 결국엔 그다음부터는 이제 폐악질이 도를 넘기 시작했거든. 나는 이 시점이 언제라고 보냐면 난 군가산점 폐지라고 보고 있어. 난 그 시점이 거의 한 2012년 때쯤이나 아마 그때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때 반대편으로 났던 게 성재기 대표였지. 이때부터 조금 유명해졌거든, 성재기 대표가. 그래서 지금 와서 봐도 사실 군가산점이라는 건 굉장히 미진한 무상이란 말이야. 가장 아름다운 그 청년의 2년이란 시간을 본권력을 빌미로 착취해가는 거 아니야. 강제징용 아니야, 강제징용. 그치? 근데 거기에 대한 가산점 몇 점에 대해서 이게 불공평하다고. 이런 게 대한민국의 이게 말이 되는 건가? 그래서 저는 항상 말한 게 대한민국에 보수정당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막 그 지금의 뭐 새누리당, 지금 뭐 국힘이지. 사람들이 와서 왜 어반님 왜 보수당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면 난 항상 얘기해. 보수당이란 게 있으면 군인 처우로 있다고 할 수가 있냐고. 그러면 그 사람들 아무 말도 못해.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군가산점 폐지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엔 철저하게 이제 내놔로 냈지. 그래서 병사는 못 가. 근데 사관학교는 돼. 내놔. 그건 의경은 못 가. 근데 여경은 돼. 간부는 돼. 내놔. 약간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되고 너희들 군가산점 안 돼. 말하고 너희들 3년 더 가. 막 이러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조롱으로까지 나오게 됐지. 그리고 참 안타깝게도 보수정당이라는 데서 이걸 보고만 있었어. 내 눈 뜨고. 그래서 당시에 이준석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때 이준석이 비대위원장이었거든. 근데 이 성재기 대표를 보고 자여혐오로 번져가는 경향성에 대해서 일침을 가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성연대를 김어준 보수 버전으로 뭐 이상도 아니다 그래서 둘이 엄청 싸웠거든. 그리고 이 당시에 이준석 비대위원은 여성과 남성 비율을 7대3으로 해달라는 제안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그래서 내가 말하자면 따져보면 전부 다 공범입니다. 이 새끼들 전부 다 공범이에요. 야당이라고 하면 잘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때부터 시작이 됐던 거지. 근데 지금 와서 보면 뭔가 사람들이 홀려 있었던 것 같아. 성재기 대표가 말은 좀 세게 했어. 단어에 대해서. 꼴패미니 보스라치니. 근데 틀린 말한 건 아무것도 없었거든. 근데 자여혐오론자로 항상 몰렸어. 어떻게 보면 지금의 나랑 같은 비슷한 느낌인가? 그런 것들. 그래서 성재기 대표는 항상 의무와 책임을 되게 강조를 했거든. 그래서 빠미들이 월경권을 달라고 하는 것은 한국 자여 보스라치라는 사실을 확정 등기하는 거다. 행하는 의무와 책임에 비례해 권리와 혜택이 배분되는 사회가 가장 합리적인 이성국가인데 성별로 권리를 정하고 다른 성을 영원히 배제하고 봉건사회의 신분제로 회귀하자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항상 뭐 이제 생리휴가를 강하게 비난해 논란에 일고 있다 이렇게. 근데 생리휴가는 대단해. 지금 그치 10년을 앞서갔어 우리나라가. 생리휴가는 얼마 전에 스페인에서 첫 생리휴가가 시행됐거든. 그래서 뭐 이제 빼미 강국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유럽 쪽에는 프랑스인데 야 내가 보기엔 우리나라가 훨씬 강국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여성 시대에 대해서 돈 낼 줄은 모르고 처먹기만 하는 것들도 시대라고 할 수 있냐라는
그런 일침을 다했지. 그리고 이때도 되게 재밌었던 게 조선시대에 당한 소몽에 비하면 지금 자남 새끼들을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고 말하니까 조선시대 여자들이 당했으니 니들이 보복을 해야 돼? 퍼킹 이러면서 욕을 하고 거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남자들의 그런 불쌍한 삶이라고 하지 소모품으로 소비되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 거의 그대로 얘기했다 보시면 돼요. 근데 홍재기 대표는 굉장히 자유혐오론자로 물리고 언론에 사냥을 당했고 그리고 같이 거기에 문매를 때리는 게 보수당도 있었고 아까 말했던 이준석도 있었고 모두가 송재기 대표를 때렸습니다. 누구 빼고 일간베스트 빼고 그게 악수였어. 그래서 일간베스트가 그 당시엔 지금의 여성시대 같은 이미지였거든. 물론 약간 다르긴 해. 그 당시에 일간베스트는 지금은 내가 한 방금 들어갔는데 완전 다 망했더라고. 다 망했는데 지금은 DC 약일 손에서 정리되는 규모로 굉장히 약한 갤러리 한에서 정리되는 그 정도로 약화가 됐지만 그 당시엔 힘이 강했거든. 근데 유일하게 송재기 대표를 지지했던 곳이 일간베스트였단 말이야. 근데 일간베스트 슬로건이 뭐였냐면 자유는 3일 한번 패야 된다. 그래가지고 더 비난을 받게 된 계기였지만 근데 일간베스트에서 송재기 남성연대에 좀 이렇게 후원도 해주고 공식적으로 서포트를 해준 곳이 일간베스트밖에 없었거든. 그때는 DC도 송재기 대표를 겁나 욕했습니다. 이게 되게 재밌지. 그래서 10년 전 여러분 투표를 보잖아. 박근혜 때랑 문재인 때 보게 되면 그 당시에 20대 박근혜 지지한 사람이 남자 37%였고요. 그리고 30대 31%였습니다. 다 문통 지지했어. 그래서 결국엔 또 이제 여기에 또 이제 방점을 찍은 게 새누리당 지지 선언을 하고 송재기 대표가 왜 그랬냐면 당시에 문재인 대표는 여가부 그 기능을 확장시켜야 된다 그랬고 박근혜는 거기에 대해서 말도 안 했단 말이야. 여가부에 여자도 안 꺼내고 뭐 되든 말든 공약이 들어지도 않으니까 남성연대의 목표는 여가부와 동기어진이었거든. 그래서 새누리당으로 붙었는데 그다음부터 더 공격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로도 자금난에 시달리다가 결국엔 이제 퍼포먼스로 그냥 한번 이제 투신하는 걸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사고가 안 좋아가지고 그때 사고가 터져가지고 그래서 소형을 굉장히 잘한다고 했는데 송재기 대표가 근데 이게 위에서 떨어지면 그게 뻘에 박힌다고 하더라고. 뻘에 박히면 못 나온다고 하더라고 그게.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지. 그래서 지금 하다 보면 쟤는 나 안타까운 게 진짜 그 사망하기 전에 사진이 이렇게 너무 선명하게 남아 있으니까 직전의 사진이 그리고 그 뒤로 여성시대 이런 데서는 송재기 대표를 재기라는 말로 조롱을 하잖아. 죽으면 재기해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근데 되게 웃긴 게 10년 전에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10년 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고 지금이 조금 문제가 되지. 그치? 그래서 결국엔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와서 보면 다 문제야. 내가 항상 말해 다 공범이라고. 지금도 지금 남녀 갈등이라는 단어를 썼잖아. 아니야, 남녀 갈등 아닙니다. 일방적인 남성 혐오라니까. 근데 그 단어는 대한민국에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단어야. 그건 갈등이고 자여 혐오는 항상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아무도 이 사회에 지식있는 사람도 아무도 이 입을 열지 않아. 그 북한의 백두혈통 김정은이 출산율이 1.7 났다고 막 울었어. 애들 낳아야 된다고. 지금 0.6까지 지금 나온다 만다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아무런 얘기 안 하고 있잖아. 아무런 얘기 안 하고 전부 다 흐린 눈 하고 있지. 그래서 결국에는 다 공범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정치권도 그렇고 야당도 뭐 그 당시에 뭐 새누리당도 잘한 거 줄도 없고 뭐 이준석이라고 뭐 잘한 게 있냐. 아무도 바른 말을 하지 않았고 그저 표만 먹으려고 했었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남녀 갈등은 더 심화되고 그리고 출산율은 이제 완전히 받기 시작하고 그 가운데도 출산율 이야기 나온 적 한 번도 없잖아. 이렇게 완전 박을 때까지. 지금 와서도 남녀 갈등에 대해서는 흐린 눈으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와서 보면 웃겨요. 그 당시에 6.9와 지금의 6.9는 과연 뭐가 달랐을까라고 할 때 달라진 건 하나 있지. 그 당시에 성재기를 때렸던 남자들이 그 사이에 전부 다 도축을 당해갖고 흑화됐다는 거. 가장 달라진 건 이거긴 한데 근데 뭐 이제 와서 또 이제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냥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 상황에 와가지고 이 나라에 어떠한 연민도 가지고 있지 않는데 근데 이런 거 볼 때마다 그냥 좀 되게 많이 안타까울 뿐이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보면 송재기의 어록이 거의 다 맞았지만 근데 하나 확실하게 틀린 게 하나 있었어. 그게 이건 것 같아. 박근혜, 안철수, 문재인 셋 중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당신 인생 파탈날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만난 된장녀가 당신의 삶을 파멸시킬 수 있는 확률은 거의 100%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닌 것 같아.
대통령도 우리의 삶을 박살낼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느끼게 되었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에 대해 가지고 침묵하고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제시대들 친일파 욕할 거 못하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야, 친일파 욕하지 마라. 욕할 자격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와서도 이제 이 얘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나는 뭐가 돼? 자유혐오론자가 되잖아. 지금도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 수준에 맞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튼 성재기 대표는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의 최초의 남성 인권 운동가였거든. 근데 그 남성 운동 인권가를 우리가 품기에는 대한민국은 너무나도 쓰레기 같은 나라가 아니었나 하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튼 뭐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까지고요. 그 원피스 보면 그러잖아. 사람은 언제 죽는가라고 했을 때 기억에서 잊혀졌을 때다라는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성재기라는 사람을 계속 오랫동안 기억하고 싶어가지고 오늘 이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뭐 다들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야옹. 인사 빨리 하나 둘 셋 오스.